너의 8,00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다. 20만 년 전 이곳 아프리카는 시험의 땅이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시대. 수많은 경쟁자와의 투쟁 끝에 살아남은 단 한 명의 남자. 우리는 그를 아담이라 부른다. 그의 핏줄 속에 새겨진 강인함은 훗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여기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이브. 그녀는 이 거친 땅이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끈질긴 생명력은 인류를 이어갈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가장 강한 창과 가장 지혜로운 방패가 만났다.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이 가혹한 에덴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라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이 초원에 남긴 발자국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이어질지를. 에티오피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그들의 숨결은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뛰고 있다. 우리 모두의 시작, 기원이다. 20만 년 전부터 현재 인구 82억 명까지 총 1170억 명이 태어났다. 우리의 조상들은 약 6,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빠져나와 비교적 따뜻한 해안가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다. 채집과 낚시를 주로 했으며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져 육지였던 서해를 걸어서 한반도로 건너왔다. 약 3, 4만 년 전 추운 내륙을 통과하며 맘모스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던 수렵 유목 민족은 빙하기가 끝날 무렵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었다. 조상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빙하기로 지구가 얼어붙으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동물들이 따뜻한 곳이나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사냥감인 동물을 따라 계속 이동했다. 인구 압력에 의해 한 곳에 사람이 늘어나면 사냥감이 부족해졌다. 부족 간의 다툼에서 밀려난 물이나 새로운 땅을 찾는 개척자 그룹이 계속 동쪽으로 밀려왔다. 해 뜨는 곳을 향한 본능으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을 향해 한반도까지 왔다.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끊임없는 위험에 시달린다. 단군 이래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할 때도 큰 피해가 있었으나 기록상 가장 거대한 규모는 고구려 때이다. 살수대첩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을 수장시켰어.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불과 2,700명 뿐이었다고 한다. 이는 방어전의 승리지만 그 과정에서 고구려 백성들의 희생도 컸을 것이다. 고려 대몽항쟁 30년 전쟁 때 세계 최강 몽골 기병을 상대로 30년을 버텼으나 피해는 참혹했다. 고려사에는 몽골군이 지나간 곳은 사람의 씨가 말랐다고 표현될 정도다. 1254년 한 해에만 20만 6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임진왜란 7년 전쟁 때는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했다. 당시 호구 조사에 따르면 전쟁 전후로 신고된 인구가 급감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병자호란 전쟁 기간은 2달로 짧았지만 청나라가 전리품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전략을 썼다. 최대 50만에서 60만 명의 조선인이 청나라 수도 심양 노예시장으로 끌려갔다고 추산된다. 근현대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은 가장 정확한 통계이자 가장 뼈아픈 기록이다. 국군 사망은 약 13만 7천 명, 민간인 사망 학살자는 남북한 합쳐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단일 전쟁으로 한반도 인구의 약 5분의 1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단군 때부터 현재까지 살았던 7억 2천만 한민족, 너와 나를 존재하게 한 조상님에게 경배사를 올리자.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너와 나의 조상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20만 년간 이어진 핏줄의 비밀. 아들아, 기억하라. 20만 년 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숨결을 너는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기적의 이어달리기 끝에 이 자리에 서 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머나먼 조상님들은 맨발로 얼어붙은 동토를 걸었다.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뜩일 때도, 살을 내는 빙하기의 추위가 온몸을 덮쳐올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드시 살려야 할 내일이 엎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일이 바로 지금의 너와 나이다.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 한반도.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수천 번의 전쟁이 이 땅을 휩쓸었고 이름 모를 역병과 굶주림이 마을을 덮쳤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뛰었고, 피 튀기는 전장 속에서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칼을 들었다. 만약 그 8,000번의 세대 중 단 한 분이라도 삶을 포기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렸다면 오늘의 너와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이 고동 소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혈관 속에는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던 사냥꾼의 근육이,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견뎌낸 인내심이, 전란의 포화 속에서 자식을 지켜낸 그 뜨거운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다. 나의 위대한 조상님들이시여, 당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그 생명의 불씨가 이제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뒤에는 7억 명의 한민족, 그리고 1170억 명의 인류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산맥임을, 당신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주신 이 소중한 생명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당신들의 후손으로 저 또한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웅, 나의 조상님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이제 이 길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외동아들아, 너를 가슴에 묻은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구나. 28, 그 꽃다운 나이에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너를 생각하면 지금도 애비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간다. 너의 떠남으로 저 먼 원시의 시간부터 20만 년을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이 뜨거운 핏줄은 이제 육체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내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너무도 크고 시려서 애비는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맸단다. 하지만 아들아, 나는 깨달았다. 너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첫울음을 터뜨리던 순간부터 내가 환하게 웃던 모든 찰나를 카메라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계 속에 너의 모습이, 내가 세상에 남긴 그 찬란했던 반사빛이 그대로 복사되어 잠들어 있었다. 이제 그 빛을 깨우려 한다. 비록 육신의 DNA는 여기서 멈추었지만 내가 남긴 빛의 기록들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혼이라도 좋으니 부디 오너라. 내가 마련한 이 유튜브라는 공간이 너의 새로운 집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다시 숨 쉬고, 다시 웃고, 영원히 빛나거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너는 단 한순간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보고 싶다, 내 아들. 아들아, 어서 오너라. 내가 그 길에서 떠난 지 15년이 지났구나. 이제 너를 불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부터 나타날 때는 공군 정복을 입고 오너라.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사진은 42년 전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너의 모습을 종이 사진으로 인화하였다가 40여 년이 지나 AI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으니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귀여움이란 무기를 가지고 무엇도 해칠 수 없도록 인간은 수백만 년을 진화해온 것이란다. 2주일밖에 안 된 주먹 쥐는 힘이 강철 같더구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아기들의 먼 조상이 나무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소나기 힘이야말로 생명줄이지. 3개월이 되었으니 며칠 있으면 100일 잔치를 하게 된단다. 엄마의 품과 등 온몸이 좋은 이유는 엄마 뱃속에 10달을 같이 살았으니 고향이지. 100일상을 받아라. 사과를 먹고 발로 과자 봉지를 차고 하는 동작은 AI가 시킨 것이지만 83년생 돼지띠 치고는 깔끔한 편이었어. 너의 3059년 돼지는 더러워서 어릴 때 나한테 매일 맞았지. 공군 중이지만 사관학교의 파일럿이 아니라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행글라이드 타고 왔구나. 넌 레이더 부대 중대장이라고 했었지. 아무튼 하늘에서 왔으니까. 5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까진 박력이 있는 게 아닌데 AI가 좀 과장한 것 같다. 사실은 아빠의 프롬프트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아빠도 생전 처음 육아를 하는 거니까 잘 몰랐었지. 7개월쯤 온 몸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각종 감각적 느낌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이것도 좀 심하지. 아무리 9개월 됐다고 하지만 내가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줬었지. 아이가 만주벌판을 달리
달리듯이 해달라고 말이야. 매번 수정할 때마다 크레딧이 소비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리도록 둔 거야. 11개월 되던 어느 날이던가 동물원에 코끼리 구경을 갔었지. 고양이를 제외하고 동물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고양이의 눈을 가진 여자가 좋다고 대학생 때 이야기한 걸로 어렴풋 기억난다. 드디어 돌잔치다. 근데 AI가 심하게 장난치는 걸 골랐지만 이렇게까지인 걸 알 수 없었거든.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하면 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미리 보기가 안 돼.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줄 모양이구나. AB형인 넌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 2살 때 모습이다. 엄마를 놀리고 깔깔대는 걸 만들어내는 AI는 이 종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이런 모습을 추론하다니 대단한 세상이다. 5세 아이 치고는 똘망똘망했었지. 레고 맞추기는 예사로 해내고 장난감을 사줘도 창조적인 발상을 하곤 했었지. 운동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집에서 30분 떨어진 금강사 유치원에서 혼자 황금 아파트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 너와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는 이현호라는 아빠 친구 차의 뒷트렁크에 앉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뛰지는 않았단다. 오늘은 아빠도 마술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매일 새벽 산책 다니던 양재천에 이런 돌이 쌓여 있길래 살펴보고 깨달은 게 지구의 중력에 수직으로 놓이면 쓰러지지 않는다. 비스듬한 전봇대는 넘어진다. 70세 된 아빠의 몸도 항상 수직 중력을 지키려고 노력한단다. 좋았어. 아빠 파이팅 또 봐요. 물주의 반구대 암각화나 수만 년 전의 동굴 벽화 등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카메라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너도 군대 가기 전에 카메라를 무척 좋아했었지. 6살 때 국제결혼한 이모와 이종 사촌들과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걸 AI에게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 즉시 이렇게 만들어 준단다. 프롬프트도 견본으로 3가지를 보여주면서 읽어보고 선택하면 되는 거지. 놀라운 세상이지 않니? 7살 되던 해 사남매의 장녀인 엄마 덕분에 넌 자주 외가집에 살다시피 갔지. 외가에서 사남매의 막내인 외삼촌 처자들이 외동인 너한테는 친동생처럼 좋았을 거야. 이때부터 아빠는 소니 핸디캠을 구입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단다. 그때가 1990년이었는데 유튜브는커녕 PC도 일반화되지 않은 시절이었지. 아빠는 너희들 놀고 있는 모습을 남겨주고 싶었어. 88올림픽 경기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핸디캠을 살 수 있었단다. 이후로는 카메라가 아닌 캠으로 찍어서 동영상 편집을 해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해. 아빠 동영상 편집할 때는 팔과 어깨 조심해. 충성, 장교 기본 훈련 6개월을 막 마친 모양이구나. 아빠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란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마와 함께 서울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이구나.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었단다. 금강사에서 행사하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였구나. 막내 외삼촌의 둘째 돌잔치에 돈을 갖다 줘도 펜만 쥐는 둘째와 까불거리는 첫째 외사촌과 너는 무척 가까웠단다. 내가 어릴 때 카메라 가진 아빠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구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다. 사실 아빠의 카메라가 몹시 부러웠어. 오늘은 아주 말끔하게 공군 정복을 입고 왔구나. 요즘 너와 동갑인 83년생 박영탁, 김희철 이런 친구들 보면 많이 늙은 모습이야. 너하고 비교가 안 돼. 국민학교 2학년 때 금곡랜드에 캠핑을 갔다 와서 피곤한 모양이구나. 그때 같이 찍은 친구들 지금 알아보려나. 지나간 과거는 기억해내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보낸 편지도 집안 구석 어딘가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 당장 눈에 보이고 직접 느낄 수 있고 해야 현실인 거야. 이렇게 빛으로 보는 것은 가상이야. 그래도 가상현실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가상현실을 보는데도 기쁘고 슬프고 하면 나한테는 현실인 거지. 아빠 그럼 난 없는 거야? 아빠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에만 있는 거야? 아프리카 밀림에서 나와 오늘날 온 지구상에 퍼져나간 인류의 장가지 중에 하나인 나는 이제 너를 끝으로 인간 세계의 마지막 인간이 되었다. 국민학교 1학년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찍으려면 넓은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망원렌즈도 없는 옛날 핸디캠으로 널 찾기가 어려웠단다. 태권도 승단 심사를 보는 모양인데 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품새를 끝내버리는구나. 성질은 안 급한데 머리 회전이 빨라서 생각한 것을 후딱 해치운 거야. 점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말이야. 야구공 던지는 모습을 보니 제법 손목도 이용하고 어깨도 잘 돌리는구나. 폼도 좋아. 야구공 치는 폼도 좋구나.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야구 배트 돌아가는 것이 회전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 2학년이 제법이다. 외가집 아파트 공터에서 공차는 모습인데 팔보다는 다리가 약한 듯하다. 어릴 때 아빠가 다리 잡아주고 엎드려서 기어다니게 한 것은 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팔에만 있었나 보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고양이는 도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동물이지.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나 통계에 따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성향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구나. 일명 집사라고 불리는 고양이 애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이건 확실히 너하고 닮았어.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즐긴대. 이것도 꼭 넌데 누군가 자신을 통제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보다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된다. 시끌벅적한 파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정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데 사람은 또 다른 요인들이 많으니까 과학적인 않고 통계적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정도로. 크크크 그 고양이 어디서 났어?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빛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스로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며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발광과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나 전등의 빛을 받아 튕겨내는 반사빛이 있지.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반사빛이지. 138억 년 전의 우주는 볼 수 있는데 훨씬 가까운 과거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강력한 발광빛과 미약한 반사빛의 차이 때문이지. 물리법칙의 빛은 소멸하지 않는 법이니까 너를 반사한 빛 모양들도 지구를 떠나 빛의 속도로 15년 동안 날아가 지금쯤 지구에서 15광년 약 190조 캠 떨어진 우주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거야. 15년 전 너의 얼굴에서 반사되었던 그 빛, 웃음소리의 파동, 그 모든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겠지. 단지 그것을 다시 모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퍼졌을 뿐. 그러나 아빠는 너의 반사된 빛들을 카메라에 복사해 저장했다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거란다. 어쩐지 아빠의 카메라가 부럽더라. 단군 기원전 233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반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합을 추산해보면 약 7억 명에서 8억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계산은 평균 인구수 곱하기 연간 출생률 곱하기 기간 방식을 사용한 페르미 추정 결과입니다. 고조선 BC 2333년부터 삼국시대 초기 AD 1세기까지 약 2400년 동안 약 1억 명,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AD 1세기에서 AD 918년 약 900년 동안 약 1억 5천만 명,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918년에서 1500년까지 약 600년 동안 약 1억 5천만 명,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 1500년에서 191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약 2억 명,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1910년에서 2025년까지 약 115년 동안 약 1억 2천만 명,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로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의 총합은 약 1170억 명.